오줌 지리는 공포수다 방송 오므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른 분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시죠? 네, 오늘은 제가 엄지 혼자서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추석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다시 다른 스미님과 탄사님을 두 분을 모시고서 녹음을 한다라는 게 좀 약속을 잡는 것도 쉽지 않는 것도 있는데, 두 분의 일정이라든가, 그리고 추석 세고 나서 또 다시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제 나름대로 이제 두 분 휴가를 드리고 저 혼자 녹음을 진행해 보려 해요.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저희 방송 컨셉이 공포를 주제로 이런저런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공포 수다를 떠는 방송인데, 저 혼자 수다를 떨려고 하니까 긴장도 되고 좀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눈앞에 지금 호응 없이 책상에 앉아서 창문 보고 떠들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부디 들으시는 분들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은 최대한 무서운 이야기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혼자 하면서 그냥 이렇게 된 거 지금 하나 얘기를 꺼내보면, 저는 이 방송을 시작할 때 나름대로 목표를 잡았었어요. 뭐라 해야 될까? 제가 제 나름대로 목표를 잡았던 게, 취미 순위는 카테고리 순위, 취미 순위에서는 10위권 안에 들고, 종합 순위에는 200위권 안에 들고, 그리고 구독자 수는 1000명 이상을 달성하는 그걸 제 목표로 잡았는데, 사실 목표만 잡아놓고서는 올해 안에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타 기존의 다른 팟캐스트 방송을 봐도 이런 취미 카테고리라든가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서는 그렇게 빨리 성장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운이 좋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들어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주변에 또 입소문도 많이 내주셔서 이 세 가지 목표를 벌써 다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거는 구독자 수가 1000명. 제가 지금 녹음을 하는 시점이 벌써 1100분이 저희 방송을 구독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말도 안 돼요. 저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고, 우리 주변에 흔히 주변에 있는 그런 직장인, 이런 구성원 중에 한 명일 뿐인데, 저희 방송을 재밌게 들어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거를 보답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진짜 덜컥 중간에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술자리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정말 입이 방정인데, 왜 구독자 1000명 되면은 굿즈 만들자고 그런 얘기 한 적 많았잖아요. 그래서 전 진짜로 이게 1000분이 될 줄 몰랐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진짜 실용성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올해 이제 춥다니까 패딩 조끼를 해볼까, 경량 패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할까, 아니면 내복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 기모로 되어 있는 나시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속에 껴입으면 따뜻하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사이즈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한번 발주할 때 최소 발주량은 정해져 있고 사이즈별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 구입을 해주시면은 큰 걱정은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기대를 하는 건 너무 욕심이고, 그 사이즈 재고를 다 제가 부담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봤는데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탄사님이 술잔을 하는 건 어떠냐, 생각보다 집에서 이제 음주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렇고요. 혼술을 매우 즐기는 편인데, 물론 외부의 술집 같은 데 가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에서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술잔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오므라만의 어떤 오므라 느낌?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술잔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여러분만 좋다고 그러면은 저는 술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괜찮겠다 싶으면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리고 술잔은 어차피 사이즈 다 똑같으니까 그 옷만큼의 그런 재고 부담이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옷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술잔을 만들어 볼까 해요. 그거는 이제 차차 제가 이제 좀 스케치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관련 그 사장님들 이런 제조가 가능한 공방 이런 데도 한번 찾아보고 이러면서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예.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제가 나름 스케치하거나 만들어가는 과정도, 만들게 된다면 그런 과정도 한번 가능하다면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던가, 그 과정을 여러분들 기왕이면은 만약에 구입하시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면은, 아무리 굿즈라지만, 아무리 팬심으로 산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로 괜찮은 제품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너무 기대하고서는 팔아서 또 안 되는 거고 해서, 그런 만드는 과정을 좀 투명하게 영상을 올려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 쪽에.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격은 모르겠어요. 만들어 봐야지 알 것 같아요. 경험상 일단 저지르면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저질러 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되는 대로, 그리고 정해진 디자인 혹은 그 디자인이 확정되기 전에 한번 가능하다면 우리 이제 오므라 게시판이라든가 공지 이쪽에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디자인은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한번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경험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라고는 해도 이런 제품 디자인 쪽이 아니에요. 의류나 제품 디자인은 아니고 패키지 디자인이에요. 패키지 디자인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말씀드리면은, 왜 여러분들이 소비하시는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라면, 식료품, 식품이라든가 전자제품도 그렇고 약도 그렇고 겉에 봉투가 있잖아요.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그 직종이에요. 그래서 주로 사실 입체물보다는 그래픽을 많이 다루는 쪽이긴 한데, 이 과정을 해보면은 또 모르죠. 결국에는 제 생각엔 그래요. 디자인이라는 게 아무리 업종이 달라도 결국에는 추구하는 바나 가야 되는 방향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았네요. 이 얘기 말고 그러면 한번 우리 오므라 공포 수다를 한번 떨어볼게요. 본 내용 시작을 해볼게요. 네, 오늘은 오므라 gmail, omura2018@gmail.com, 이 오므라 2018로 그 사연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제가 사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뛰어난 리딩은 아니지만 한번 잘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먼저 소개를 해드릴 분은 우리 지난번에 사연 소개 때 그 빨간 누드 사건을 제보해 주셨던 분이 또다시 사연 제보를 해주셨어요.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엄지 탄산 스미님,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10회 때 사연 읽어주신 빨간 후드입니다. 어느샌가 이분 닉네임이 빨간 후드가 됐네요. 지금 제가 다른 사연을 보내다가 컴퓨터가 2번이나 꺼졌어요. 인사를 3번이나. 이번 사연은 제 지인들한테 있던 2가지 사연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또 두 가지나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이거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시려고 컴퓨터가 2번이나 꺼지고 인사를 벌써 3번째 하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만큼 제가 잘 읽어드려야 될 텐데 한번 집중해서 잘 읽어볼게요. 첫 번째 사연은 제가 고등학교 때 다른 아파트에 살던 언니 이야기예요. 저희 가족은 인천 서구에서 쭉 살았습니다. 동네도 작고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왕래가 잦았어요. 저희 집은 산 꼭대기 있고 다른 이름의 2 아파트를 지나야 했어요. 학교 끝나고 정류장에 내려서 올라가는 중 앞쪽에는 아는 언니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땡땡 언니하고 불러서 같이 올라가는데 언니 코에 밴드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언니 코 다쳤어? 하고 물어보니 응, 자다가 다쳤나봐 해서 둘 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수다를 떨다 언니 집이 더 가까우니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한 2주 정도가 지났나?
또 언니가 앞쪽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불렀죠. 근데 뒤를 돌아본 언니는 살도 엄청 빠져있고 안색도 나쁘고 코에 거즈가 붙어있더라고요. 언니, 코 아직 안 나왔어? 그리고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어디 아파? 라고 물어보니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 코가 이상해 이러면서 울더라고요. 언니가 코를 보여줬는데 콧잔등에 일자 가로로 뼈까지 보이게 파여져 있더라고요. 꼭 그것만 톱질한 것처럼 벌어져서 저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하루하루 자다가 일어나서 확인하면 조금씩 파이더니 이 지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큰 대학병원, 한의원, 별별 곳을 다 찾아가서 검사해봤지만 아무런 이상도 없다고 하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그저 안절부절 위로만 해주다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땡땡 언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엄마도 깜짝 놀라서 땡땡 언니네 엄마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며칠 뒤에 엄마가 땡땡이네 이사 간단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땡땡 언니네가 도저히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지인의 추천으로 땡땡 언니랑 엄마랑 용하다는 무당집을 가봤대요. 그 무당이 언니를 보자마자 혀를 차며 그러고 여지껏 잘도 잤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다 필요 없고 당장 집으로 가보자고 해서 같이 땡땡 언니네 집으로 왔대요. 언니 자는 곳을 묻더니 그 방에 들어가서 언니 침대 있는 곳을 뚫어지게 보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침대 위치를 바꾸라고, 그럼 괜찮다고 해서 언니네 엄마는 왜 그러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전에 무당에 산 거 같은데 자기가 보기에는 무당은 아니고 무당 딸인 것 같은데 무당 딸이 목매달아 자살을 했다. 한복을 입고 꽃신을 신고 자살을 한 것 같다고. 앞코가 뾰족한 꽃신이라고. 그 꽃신을 벗지 않고 자살해서 몸이 좌우로 흔들릴 때마다 그 앞코에 언니의 콧잔등이 계속 갈렸던 거라고. 침대 위치를 바꾸면 된다지만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그 집에서 살아요. 그래서 언니네는 바로 이사 준비를 했던 거고요. 이사 가고 나서 엄마한테 들은 얘기로는 언니 코에 살이 다시 붙기 시작했더래요. 다행인 거죠.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도 혹시나 어딘가 이상이 있는데 현대의학으로 판명이 안 나면 마지막으로 용한 무당집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저희 부모님은 절실한 기독교인인데 그때는 솔깃하신 게 제 눈에는 보였어요. 첫 번째 사연이 이렇게 끝났어요. 처음에는 뭐 파인다 어쩐다 해가지고 저는 사실 그 벌레 기생충 뭐 이런 거 뭐랄까요, 벌레가 상처에 알을 깠다고, 끔찍하다. 그 상처에 알을 깠다거나 뭐 이런 거를 상상을 했는데 이게 더 무섭네요. 무당 딸이 목을 매가지고 그 꽃신, 근데 대체 얼마나 뾰족한 꽃신이길래 그게 코가, 그래요. 이런 거 따지면 맞아. 이런 거는 따지면 안 돼. 근데 진짜 무섭네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이렇게 자면서 의식을 했으면, 인지를 했다라면 그 내 눈앞에서 이제 누워있는데 그 언니가 이제 누워있잖아요? 그러면은 눈 뜨고 이제 앞을 딱 누워있다가 코가 따가워서 눈을 딱 뜨면 눈앞에 이제 그 무당딸 귀신이 목을 매단 채로 이제 좌우로 흔들리는 게 이제 치마 밑에 보이는 거잖아요. 모르는 게 악이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뭐 현대의학으로 판명이 안 나면 뭐 유황한 무당집을 찾아가 보세요. 뭐 이런 거 팁을 좀 주셨어요. 근데 그런 사건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뭐 아무리 병원을 가도 안 낫는데 뭐 무당집에 가서 굿하고 뭐 혹은 뭐 천도제하고 했더니 나았다. 뭐 이런 사건들도 있고,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에피소드도 있고 그런 게 있죠. 저는 불행인지 다행이죠. 다행이라면 이런 사건은 없었어요.
저한테라든가 제 주변에는 없었던 것 같고, 또 저희 부모님도 워낙 독실한 그 카톨릭 천주교 신자세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성당을 다녔고, 해서 뭐 지금은 사실 잘 안 가요. 안 가긴 하는데, 그래도 제 나름 되게, 10계명 이런 거 잘 지키면서 굉장히 성실하고 선하게 살았다고 자부를 해요. 아,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 이 빨간 후드. 이제부터 그냥 빨간 후드라고, 부를게요. 빨간 후드님의 이제 두 번째 사연. 짧다고 이제 보내주셨어요.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 사연은 짧은 이야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대요. 길거리에서 서로 안부도 묻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언니한테 너 어디 장례식장 갔다 왔어?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안 갔는데 왜? 라고 물어봤더니 너 향냄새가 너무 강하게 난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잘해주라고 그냥 그러더래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3일 뒤에 그 언니네 아버지가 당뇨로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그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심하게 앓았는데 신병이라 해서 신을 받았다고. 근데 강한 신이 아니라서 무당처럼 자세히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데 그날따라 너한테서 향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그건 가까운 지인이 죽을 때 그렇게 난다고 얘기를 했대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같이 다니는 저희는 정말 향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전 항상 끝을 어떻게 맺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읽어주시는 분께서 잘 끝내주세요. 저는 오므라 아껴서 잘 듣고 있으니 앞으로도 신기하고 무서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저 요즘 지인들한테 사연 줍고 다녀요. 아, 파밍하고 계시는군요. 예, 나중에 또 보내드릴게요. 세 분 다 화이팅 하시고 몸 건강하세요. 고마워요. 빨간 후드님도 화이팅 하시고요. 건강하세요. 두 번째 사연은 냄새에 관한 얘기네요. 그것도 이거는 근데 잘 몰랐어요. 향냄새. 저 그러고 보니까, 이런 이야기, 주변에 이제 지인이 돌아가시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 제 경험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같네요. 이 사연을 읽어보니까, 제가, 회사에서 어떤 분과 얘기를 할 때마다 몸에서 알 수 없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 악취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미묘한 냄새예요. 그게 향냄새라고 해야 되나? 무슨 나무 냄새 같기도 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냄새가 났었는데 그분이랑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미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마다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분의 뭐 입냄새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뭐 애취증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로 알 수 없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마치 그 은은한 향수 같이.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했는데 이런 향이나 이런 종류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 아버님이 그러다가 며칠 안 돼서 부친상을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근데 이제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읽다 보니까 제가 그 냄새를 맡았었나 봐요. 나한테 이런 감이 있는 건가? 아닌데. 근데 제가 진짜 세상 제일 둔하거든요. 저 예전에 자취할 때 장난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약간 내가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얘기는 나중에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향 냄새에 관련돼서 예전에 제가 들었던 게 있는데 귀신이 그러니까 이 어떻게 죽었느냐에 따라서 그 귀신의 냄새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뭐
농약으로 자살을 하신 분의 경우는 좀 되게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뭐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이었나?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주변에 있으면 뭐 비린내?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고, 뭐 그런 또 이 돌아가셨던 상황에 따른 냄새가 있더라고요. 아, 요거는 제가 찾아가지고 이제 저 혼자 얘기하기엔 너무 무서우니까 그 탄사님이랑 셀미님이랑 같이 이제 셋이 있을 때 그때 얘기를 할게요. 이게 지금 혼자 하니까 이게 셋이 할 때랑 다르네요. 셋이 할 때는 뭔가 이 무섭기도 하면서도 재미가 있었어요. 아기자기하고 뭐 약간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그 이제 녹음실 불 꺼놓고서는 이제 약한 미등 이런 것만 하나 켜놓고서는 했는데, 무섭긴 무서워요. 그것도 무서운데 그래도 재미가 있거든요. 아기자기한 맛도 있고 친구들이랑 진짜 수다 떠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걸 지금 혼자 처음 해보는데 이거 한번 혼자 해보긴 해봐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항상. 근데 지금 막상 해보니까 와, 겁나 무섭네요. 이게 와, 진짜 왜 이런 그 공포 컨텐츠를 가지고선 혼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와, 그분들 대단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수년간 하실 수가 있지? 와, 대단하세요, 그분들. 저는 이거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혼자. 다음부터는 이게 휴가 주지 말까봐요. 그냥 억지로라도 한 명이라도 불러서 할까봐 내가. 뭐 이렇게 그 첫 번째 한 번에 두 가지 사연을, 빨간 후드님의 사연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연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소개를 해드릴 분은 루나틱스, 우리 루나틱스님의 사연이에요. 감사합니다. 자주 보내주시네요. 조금 짧은 사연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잠깐 하기 전에 제가 커피 한 모금 좀 하고. 진짜 이거 커피 끊지는 못하고 좀 줄여야 되는데 커피를 너무 마셔요. 내가 그래도 주말에는 좀 덜해요. 가능하면은 주말에라도 좀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평일에 이제 회사를 가면 출근을 하자마자 일단은 그 커피가 있으니까 샷을 뽑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제 로스팅만 된 원두를 넣어버리면 안에서 갈아서 글라인더 알아서 다 되더라고요. 글라인더 되고 그거 뜨거운 물 해가지고서는 샷이 나와요. 근데 문제가 그게 나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아침에 가면 딱 그 나름의 샤케라토를 만들어 먹어요. 근데 원래 이 샤케라토라 하면 얼음을 가득 넣고 거기다 이제 샷을 넣고서는 이제 쉐이크를 해줘야 되는데, 흔들어서 거품을 만들어줘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냥 얼음을 머그잔에 가득 채운 다음에 샷을 3개를 넣는 거예요. 물 하나도 안 넣고. 어차피 그 샷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얼음이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좀 적당하게 맞춰져요, 맛이, 농도가. 문제는 이제 그렇게 먹고 오전에 그 정도 먹어요. 오전에 그렇게 먹고 점심을 먹고 나서 또 먹는 거죠. 그때 또 한 샷을 2개를 넣어서 먹어요. 그때 먹고 그러다가 그래도 모르겠어요. 커피가 안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졸려요. 그러면은 한 4시쯤에 또 마시는 거예요. 그때 또 아침에 해먹은 것처럼 똑같이 샷을 3개를 넣어서 만들어 먹어요. 얼음만 가득 채워서. 그러면 내가 샷을 하루에 몇 개 먹는 거야? 샷을 그럼 8잔을 마시는, 이야, 이게 나 진짜 심각해. 줄여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커피를 먹기 위해서라도 물을 좀 많이 억지로라도 챙겨서 마셔요. 마시긴 마시는데 심각하네요. 이거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줄여야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줄여야 돼. 지금 줄이고 있는데 그래도 안 줄어, 이거. 지금도 이거 녹음하면서 지금 이 새벽에 이게 커피를 마시고 있으니 이게 녹음 끝나고 어떻게 잘라고. 그래도 일단은 뭐 이거 녹음을 하기 위해서라도 커피는 마셔야 될 것 같고요. 커피 한 모금만 더 마실게요. 자, 그러면 우리
루나틱스님의 사연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에도 조금은 짧은 사연을 보내게 될 루나틱스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는 아주 유명한 헌책방이 있어요. 그 책 수하며 소장하고 계신 책의 희소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죠. 어딘가요? 저 개인적으로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오래된 헌책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내 개인적으로 여기서 공포특급을 구하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집 주변이라든가 이런데 돌아다녀 보면 공포특급을 구하고 싶은데 1, 2, 3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인터넷에 찾아보면 되게 비싸게 팔더라고요. 이거 구하기 너무 힘들어. 동묘 앞에 가면 있으려나? 진짜 이거 구하고 싶은데 이거 구할 수 있으면 이 출판사에 문의를 해서 이걸 좀 순차적으로 에피소드별로 이제 녹음을 따서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속상해. 아쉬워. 이거 되게 지금은 이게 나온 지 얼마나 됐죠?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이어서 사연 소개를 해드릴게요. 책방이 운영된 지도 거의 3, 40년이 넘어가고 있고 그 책방 주인 할아버지도 책방에 어울리는 성품과 풍모를 가지고 계실 정도니까요. 저도 두세 번 교재를 구하기 위해 이곳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헌책 특유의 냄새와 분위기에 압도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서점을 주인 할아버지와 그분의 친구들이 지키고 계시고요. 항상 짜장면을 시켜 먹으시고 TV를 보시면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그분들 인생의 소소한 즐거움이시겠죠.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그 친구분들 중에서도 유난히 과묵하시고 감정 표현도 잘 안 하시던 한 어르신이에요. 저희 아는 선배 한 분이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책에 관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그런 알바였대요. 그날도 어김없이 주인 할아버지와 친구들이 모여서 짜장면 먹으면서 TV도 보고 책도 읽고 그렇게 노시고 계셨대요. 그러다가 그중 세 분이 담배도 피고 커피도 마시고 올 겸 잠시 밖으로 나가셨대요. 그 과묵하신 어르신께서는 원체 서점에 놀러 오시면 집으로 돌아가실 때까진 밖에 나가시는 일이 아예 없으셨나 봐요. 그렇게 서점 안에는 선배와 그 과묵하신 할아버지 이렇게 두 명이 남아 있었는데 시간이 한 3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그 할아버지 분께서 선배에게 하나하나 물어가며 본인이 읽으셨던 책들을 책장에 꽂으셨어요. 이 책은 참 재미있더라. 자네도 이 책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알바하느라 수고가 많다. 학교는 다닐만 하느냐 하는 식의 대화를요. 선배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1년을 넘게 알바하면서 그분과 말을 섞는 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채 귀가할 시간이 되지 않았을 때 할아버지는 선배에게 고개를 살짝 숙이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서점을 나가셨어요. 물론 그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받는 것 또한 처음이었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다음날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지금 선배는 서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지만 책을 사러 책방에 들릴 때마다 그 할아버지 분이 기억이 난대요. 그리고 그때 추천받았던 책을 하나하나 읽어보는 게 소소한 취미가 되었대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때를 알고 차분히 그때를 준비하셨을 어르신이 참으로 멋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많이 무섭진 않지만 선배에게 들었던 의미 깊고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오무라 정말 잘 듣고 있어요. 언제나 무섭고 재밌는 방송 감사하고 제 사연도 잘 살려주세요. 호호. 감사합니다. 사연. 약간 뭔가 진짜 이야기 속으로나 뭔가 일본의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 약간 이런 느낌이 있네요. 무섭다기보다는 묘하네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죽음을 준비하시는 그 할아버지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 가끔 말씀이라든가 주변 이야기 들어보면 차분하게 죽음을 준비하시는 분들, 자신의 이제 당신의 때를 아시고서는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종종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근데 정말로 그렇게 차분하고 냉철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게 가능할까요? 저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이 사연을 읽고 나서 제 나름대로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면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만약에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혹은 뭐, 내가 이제 당장 내일 간다, 내일이 이생의 삶의 끝이다, 마침점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라면 자신 없어요, 사실. 근데, 뭐 어떻게 저항할 수도 없는 거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제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 뭐 말은 오줌 지리는 무서운 라디오 이렇게 해놨지만 꼭 오줌 지릴 필요도 없고 무서울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도 결국엔 우리 사는 이야기고 가끔씩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하잖아요. 도시괴담이나 고정괴담 이런 거 들어보면 결국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 시대상이 뭐예요? 지금 떠도는 괴담은 지금의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거니까 우리 이야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야기. 뭐 우리가 취업하는 거, 학교 문제, 뭐 정치 이슈, 이런저런 사건들. 우리 이야기잖아요. 꼭 이분처럼 이게 오늘 지금 방금 루나틱스님의 사연처럼 무섭지 않고 이런 기묘하거나 혹은 뭐 이거와는 다르게 또 뭐 슬픈 사연, 재밌는 웃긴 사연 다 좋아요. 웃긴 사연은 보내주시면은 한번 모아서 웃긴 사연대로 한번 모아서 에피소드를 별개로 저희가 회차로 뽑아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로맨틱한 이야기 있잖아요. 사랑 이야기 이런 이야기 또 보내주시면 그거는 그거대로 또 따로 모아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회차를 따로 만들어서. 무엇이든 좋아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 주변의 이야기. 저는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수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네요. 무엇이든 좋으니까 편하게 제보해주세요. 글을 못 쓴다? 뭐 어때요? 저는 말을 잘해서 방송하나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 잘하고 이런 거 잘하면은 방송인하고 연예인 하죠. 잘생겼으면 연예인 하고. 그리고 글을 잘 쓰면은 작가를 하거나 컬럼리스트가 됐거나 저널리스트가 됐거나 뭐 그랬을 거니까 우리같이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 못 쓰는 게 정상이고 말 못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얼마든지 제보해주세요. 루나틱스님 잘 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제보를 해주신 처음 보내주셨네요. 우리 승객 512님 512님?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거 512님? 오하나둘님. 오하나둘님이 더 나을까? 512님. 네,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요. 여러분 죄송해요. 발음이 안 좋아요, 이게. 우리 승객 512님의 제보해주신 사연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잘 읽어야 될 텐데. 근데 지금 방금 쭉 그냥 훑어봤는데, 논문인가요? 농담이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승객 512입니다. 루시드 드림 이야기를 듣고 이메일을 적게 되었어요. 저는 가위 눌림 방법이 아니라 자면서 꿈꾸다가 알아차리는 방법으로 해요. 이 방법은 가위 눌림처럼 피곤하지는 않아요. 가위 박사님 나중에 루시드 드림 할 일이 있으시면 제가 쓰는 방법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승객 512님의 이제 방법을 소개를 쭉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뒤로 돌면 문이 하나 있을 것이다 하고 뒤로 두시면 문이 있을 거예요. 그 문을 보고 이 문을 열면 평소 가고 싶었던 곳이 나올 것이다 하고 믿으면서 문을 여시면 그쪽으로 가실 수 있어요.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고 다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강렬히 믿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아주 당연하다는 식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요. 루시드 드림에 중독되면 이런저런 끔찍한 일을 겪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 이런저런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서 무의식에 그게 각인이 되고 본인의 컨트롤을 못 믿게 되었을 때 자신의 상상력이 그 끔찍한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꿈속에서 즐겁게 하늘을 날다가 무서운 일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마음 편하게 갖고 욕심 부리지 않으면 괜찮더라고요. 디스맨이라는 캐릭터 또한 저는 무의식에 떠다니는 두려움이 형성화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위에 눌렸을 때 보거나 듣는 귀신도 저는 개인적으로 무의식이 공포스러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흔한 귀신의 형태를 빌려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서를 첨부를 해주셨어요. 첨부된 문서는 루시드 드림 카페에서 전체 공유된 루시드 드림 방법을 제가 오래전에 PDF로 만들어 정리해 둔 거예요. 출처는 문서 안에 있어요. 원래 루시드 드림의 바이블은 스테판 라버지의 Exploring the World of Lucid Dream이라는 책인데 영어로 되어 있어서 진입장벽이 좀 있어요. 의식의 흐름들을 썼더니 약간 뜬금없는 글이 된 것 같네요. 괜찮아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 좋아요. 이렇게 그냥 의식의 흐름 없이 그냥 써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우리 방송이 그런데 뭐 해서 지금 봤는데 와우, 루시드 드림 강의? 뭐죠? 지금 PDF를 열어서 보고 있는데 와, 64페이지요? 이거를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시간을 따로 내서 읽어볼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저는 그래요. 이런 걸 뭐랄까 미신 이런 쪽으로 볼 게 아니라 아직 우리가 연구가 부족한 영역이 아닐까? 그런 무의식 세계 그런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되게 관심이 많아요. 좋아하기도 하고 오컬트 역시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제가 한번 따로 이거는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면 좋긴 한데 64페이지라 A4 가득하게 이게 논문이지 이게 이거는 승객 512님이 좀 괜찮으시고 허락을 해주시면은 만약에 이제 진짜 괜찮다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는 따로 우리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파일을 다운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괜찮다라고 하시고 그것도 이제 다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한번 승객 512님 이거 공유를 해도 다른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공유를 해도 될지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사연 감사합니다. 이런 거 좋아요. 물론 이 64페이지짜리 PDF 이 문서는 좀 당황스럽긴 한데 좋아요 이런 거. 감사합니다. 루시드 드림. 저는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지금 17회까지 하면서 중간중간 언제부턴가 루시드 드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자각몽. 근데 자각몽이랑 루시드 드림이랑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개념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거 첨부해주신 파일을 읽어보면 아마 개념이 잡히겠죠. 재밌을 것 같네요. 사연 제보 고마워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또 이와 관련된 수다를 떨어볼게요. 자, 네 번째 사연은 우리 청취자 쏘리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뭐가 미안하신 거죠? 죄송합니다. 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공포 이야기를 좋아해서 이것저것 찾다가 재밌어서 일하면서 1회부터 정주행하고 있는 청취자 쏘리예요. 듣기만 하다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보해보려고 해요. 이런 제보가 처음이라 글이 허접하지만 이해해주세요. 아니에요. 세상에 허접한 글은 없어요. 다를 뿐이에요. 허접한 글은 없어요. 세상에 허접한 건 없어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럼 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화 숨바꼭질 아시나요?
누군가가 내가 사는 집에 숨어 사는 이야기인데, 저에게는 숨바꼭질을 단지 영어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소름 돋는 경험이 있었어요. 이 썰을 풀기 위해서 일단 그때 당시 살았던 집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저희 집은 당시 1층이었고 친할머니 댁이 맞은편 빌라 4층이라서 할머니 댁 작은 방에서 저희 집 안방이 보이는 구조였어요. 때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외갓집에 놀러 갔다가 다음 날이 학교를 쉬는 날이라 하룻밤 자고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저희 자고 온다고. 할머니가 가끔 저희 집 내려다보며 부르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하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늦은 저녁쯤? 좀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잘 준비 중이었으니까 9시쯤 되었을 거예요. 이불 피고 놀고 있는데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개인 폰을 가지고 있는 흔치 않은 초딩이었거든요. 제 폰으로 전화를 거신 할머니는 대뜸 엄마는 같이 안 가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외갓집이면 엄마 친정인데 엄마가 안 올 리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엄마가 왜 안 오냐고, 내 옆에 있다고 그랬죠.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많이 당황하시더니 그럼 너희 집에서 TV 보는 여자는 누구냐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다 여기 있는데. 그래서 무서워서 엄마를 바로 바꿔드렸어요. 엄마가 전화를 받으시니 할머니께서 안방에서 누군가가 TV를 보길래 애미야 애미야 라고 불렀는데 쳐다도 안 보더래요. 그래서 이상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죠. 엄마는 전화를 서둘러서 끊고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외갓집은 인천이고 저희 집은 경기도였는데 경찰이 031을 누르고 112를 눌러야 경기도 경찰이 출동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전화를 했어요. 저희도 짐을 싸서 곧바로 집으로 출발을 했고요. 집에 가는 길에 엄마가 계속 아빠한테 거보라며 내가 집이 이상하다고, 우리 집 아닌 것 같다고, 누구 있는 거 본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모두 겁을 먹고 집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 후 부모님은 오빠랑 저를 할머니 댁에 맡기시고 나가셨어요. 일단 제 기억은 여기까지예요. 어린 나이라 말을 안 해주셨거든요. 얼마 전에 기억이 나서 이 사건은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을 하니 엄마가 뒷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희 집에 있던 여자는 오빠가 잃어버린 열쇠를 줍게 되었고 오빠를 따라서 저희 집에 오게 되었대요. 그리고 보일러실 창문을 통해서 숨어 다니며 우리 가족이 없을 때 집에 들어와 지냈던 거라고 해요. 저희는 그 사건 이후로 바로 이사를 갔고 오빠에게는 열쇠를 안 주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지만 이 기억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오싹하고 소름 돋는 썰이에요. 다 큰 지금은 친구들이랑 우스갯소리로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가끔 집을 청소해준 고마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소름 돋는 거는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허접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른 썰들도 풀겠습니다. 세븐캡이 너무 재밌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집에 이제 진짜 누군가가 숨어 살았던 거네요. 이게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그 환기군가? 그쪽으로 이제 어떤 노숙자? 그런 사람이 이제 숨어 있었고, 밤이 되면 나와서 음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먹고 그랬다니,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주인이 이상해서 카메라 설치에다가 잡아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한국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되게 놀랍네요. 놀랍고 소름 끼치고, 심지어 이 사건이, 이 사연을 제보해주신 소리님의 초등학교 시절이니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라는 얘기잖아요. 어찌됐든 이 사건, 이런 류의 범죄라고 범죄죠. 범죄가 이슈화되기 이전의 일이니까, 와,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집에도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아파트 같은데 숨어 산다 그러면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베란다? 베란다는 쉽게 걸릴 것 같은데 침대 밑에 요새는
침대 밑에 뭔가 수납장이 있잖아요. 그게 어려울 것 같고. 웬만한 데는 다 수납장이 있으니까. 옷장? 글쎄요, 옷장은 수시로 아침이나 저녁마다 여니까 그것도 가능성이 없고. 심지어 제 방은 옷장도 없어요. 그냥 옷걸이에 걸어놔요. 그래도 모르죠. 이거 왜 그런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집에 어떤 여성분이 이제 집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고, 침입한 것 같다고 해가지고 뭐 경찰에 신고하고 뭐하고 했었는데, 경찰이 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래요. 근데 분명히 이상한 거죠. 있었다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세탁기 안에 숨어 있었다고. 와, 소름 끼치죠. 어우, 오싹하다, 진짜. 그 경찰도 나갔으면 거기서 기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훔치고 그냥 뭐 집 청소해준 고마운 사람이다라고 농담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이게 있대요. 범죄,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이라든가 강도 이런 범죄 뭐 1단계? 이 초기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점점점 나가면서 범죄가 더욱 악질로 변해간다고 하더라고요. 연쇄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조심해야 돼요. 문단속 잘하고, 나갈 때는 항상 창문 꼭 닫고, 저는 나갈 때 창문을 완전 싹 다 닫아요. 꼭 다 잠가요. 문도 반드시 잠기는 거 소리를 듣고 당겨보고 확인을 해봐요. 문고리도 돌려보고 꼭 체크하세요. 이거 몰라요. 이게 요새 그런 거 있어요. 소리만 듣고서 잠긴 줄 알고 나갔다가,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소리만 듣고 이제 잠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면서 문을 이제 열려고 하는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힘이 가해자니까 문이 밀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제 밀리면서 정확하게 닫혔는데, 그때 나머지 소리 띠리릭 하면서 철컥 하면서 잠기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가면서 퇴근할 때까지 이 문이 열려 있던 거예요. 소름이죠. 이거 만약에 누가 침입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범죄자들이 그런 게 있대요. 문을 열어본대요. 돌아다니면서 여러 번 체크를 하면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 열린다. 그럼 그 집이 그날 타겟인 거예요. 문단속 정말 잘하세요. 정말 신경 쓰시고 꼼꼼하게 잘하세요. 응? 그리고 가스 밸브 나가실 때도 이 버너 불만 확인하지 마시고, 이 돌리는 거 다이얼만 확인하지 마시고, 버튼 이런 것만 확인하지 마시고, 가스 밸브, 가스라면 가스도 반드시 잠그시고, 전기 있잖아요. 전기 버너 타입도 확인을 잘 하세요. 그거 아무것도 안 올려놓고 전기만 돌려놓은 경우도 있어요. 진짜 조심하세요. 이런 범죄라든가 안전사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설마 하는 마음, 설마 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란 순간 뭔가 방심하고 이럴 때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하셔서 무탈하시고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4번째 사연도 잘 들었어요. 소리님 고마워요. 자주 제보해주세요.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어요? 제가 혼자 처음으로, 우리 오므라에서는 처음으로 저 혼자 방송을 했고, 저로서도 제 경험으로서도 처음으로 이제 혼자 방송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들이 부디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부족했을 것 같아서 너무 아쉽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부디 그래도 좋게 봐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기존의 우리 스타일대로, 저희 오므라 스타일대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